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도서관과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선거, 정당, 지식 기반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보유 자료를 공유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거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31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법령 및 정관례 등 필수 개정 사항, 업무별 협조 요청 사항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오는 9월 26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의 정당을 대상으로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이 참석하는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정당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할 뿐 아니라 누구나 선거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와 정당에 관한 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선거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 국회 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과천청사에서 국회 도서관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선거정당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 자료를 공유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가 지식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거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도서관의 업무 협약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사무차장과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는데 중앙선관위 송봉섭 사무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정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계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국민들이 선거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 나아가 선거 정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선거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 정당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조합 법령 및 정관례 등 필수 개정 사항, 업무별 협조 요청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8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청사에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불합리한 조합별 정관 등 내부 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위법행위 예방 단속, 계도 홍보와 관련한 협조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의 실무자가 참석해 조합장 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피선거권 등과 관련해 범죄 경력 결격 사유의 기산 시점을 명확화하고 각 조합별로 달랐던 피선거권 자격 산정 기준일 일원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선거관리 사무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등록 구비 서류 목록 일원화, 출자금 요건 확인 서류 간소화, 선거인 명부 사본 교부 관련 규정 개선 등을 논의하고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관리 절차 사무와 위법행위 예방 단속과 관련된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2023년 3월 8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투개표 사무 전반을 위탁 관리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과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당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6일 2022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오는 9월 26일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국고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이 참여해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토론회는 KBS, MBC,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은 녹화 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정치, 외교, 안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진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들 하죠. 이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 TV뿐 아니라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휴대폰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폰 속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들 속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들도 있지만 가짜 정보들도 꽤 많은데요. 최근에는 기사 형태를 한 가짜 뉴스도 많이 있는데 이 가짜 뉴스는 특정인에 대한 거짓 내용을 전달하거나 잘못된 사실도 진실처럼 볼 수 있게 하죠. 맞아요. 이 정치나 선거 분야에서도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잘 골라내는 눈도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를 활용해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 환경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활발하게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인 거죠. 네, 미디어 리터러시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선거와 정치 분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네, 앞서 최양 아나운서가 언급했던 것처럼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분야가 바로 선거 정치입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선거 정치 분야의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는 선거 정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정치 소통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크게 4단계를 거쳐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어떤 단계들이 있죠? 네, 먼저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거 정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 차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 뉴스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바라보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선거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으로 선거 정치 정보를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제작한 콘텐츠나 뉴스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이나 청원에 참여하거나 직접 투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의 습득, 비판적 이해, 정보 활용, 참여와 행동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정보의 습득에서 중요한 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뉴스에 속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공인된 언론사인지만 확인해도 1차적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글쓴이의 의견인지를 구분해 보는 건데요. 이 가짜 뉴스는 편파적인 사람이나 기관의 의견을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뉴스가 공인된 언론사에서 나온 건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을 했다면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룬 보도가 있는지 찾아서 비교해보거나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뉴스가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판단하고 내 의견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앞으로는 뉴스를 접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생각하고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선거 정치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읽으려면 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선거 정치 콘텐츠를 접할 때는 누구의 해석인지, 광고는 아닌지, 이미지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의견은 없는지, 정부의 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다 알겠는데 정부의 편식은 뭔가요? 한쪽으로 쏠린 정보만 접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정부의 편식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포털이나 SNS 등에서는 이용자의 사용 패턴이나 성향에 따라 좋아할 만한 정보만 보여주는데요. 이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없거나 싫어하는 정보는 거르고 좋아할 만한 정보만 제공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골라서 보게 된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이 필터 버블에 갇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편식하게 됩니다. 관심 없는 분야의 정보나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의 글을 접할 기회가 사라지고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같은 주제의 뉴스를 언론사별로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오늘은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더 나은 정치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김진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의 선거공약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실려 있습니다.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과 정책공약마당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선정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는데 총 565건의 응모작 중 1, 2차 심사를 거쳐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정직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깨끗한 한 표, 내일의 건강한 조합을 만듭니다. 3편이 선정됐습니다.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캐치프레이즈 3편은 앞으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홍보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15년째 물리치료 업무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두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도수치료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초창기 때는 그 도수치료라는 업무가 없어서 재활치료 쪽에 있었는데 보통 뇌병변 장애나 척추 손상 환자들 많이 치료했었고요. 현재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나 말초 부위 좀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다들 인상도 안 좋게 오시고 인상 많이 찌푸리시고 이러시 오시는데 받고 가실 때는 밝게 웃고 가시는 모습들, 그리고 다음에 또 오셨을 때 밝은 모습 보는 부분들이 되게 보람되게 느낍니다. 네. 저희들도 하루 종일 많이 구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등이 많이 굽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통증도 심하고요. 초창기 때는 보통 일어나면 손목이 아파서 막 울기도 했던 적도 있고요. 네, 지금은 그런 통증들은 많이 없는데 이제 출퇴근 요즘에는 다 지문을 찍잖아요. 근데 엄지가 안 찍혀요. 네, 심한 분들은 검지까지 안 찍혀서 보통 지문 이제 출퇴근 등록할 때 뭐 4번째 손가락을 한다던가 그쪽을 해야지 지문이 좀 살아 있어요. 네.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막상 나와보니까 공부할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거의 매년에 한두 회씩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운동 처방사를 따로 땄고 올해는 또 필라테스 강사를 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인이 좀 지치거나 아니면 조금 딜레마가 생길 때 그럴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서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출생해서 이제 생일이 이제 20일 됐거든요. 저희 딸내미들이 좀 클 때까지는 제가 또 이 일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 몸을 좀 건강하게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나에게 선거는 재활이다. 사람 살다 보면 외상이나 질병들로 해서 어떤 신체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약해진 부분들 근육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움직임이 없는 부분 움직임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정치 어떤 선거라는 부분도 전 정권에서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고 하는 것들을 유권자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해서 재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